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경영학과 214학번 졸업자로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공단 본부에서 재직 중인 정영섭입니다. 저희 공단은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관리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영병원을 두고 있어 산재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밖에 근로복지 서비스 등 노동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 일본어 일본학과 졸업생 이영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 중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을 질병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건강보험과 노후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위탁 집행하는 준정부 기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때 고용산재보험을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업무나 근로자가 일하다 다쳐서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했을 때 해당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신청에 대한 승인을 하여 다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그리고 퇴직연금과 융자사업 등 근로자 복지사업 업무 등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 회생 및 개인 파전 업무를 관리하고 보험료 자동이체, 전자고지 등 전반적인 고지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놀기 바빴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한 가지 진로를 정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막연히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 방황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학점 관리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종이와 펜을 꺼내서 연봉, 워라밸, 근무지, 조직 문화 등 보편적인 직장의 이점을 나열해놓고 직업을 정할 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겨보았는데요. 저는 평생 일을 하고 싶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지내고 싶었기에 직업의 안정성과 근무지 두 가지를 우선순위에 꼽고 공공기관을 목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성향에 집중해 봤는데요. 여행을 갈 때 계획을 세워서 지켜나가는 성향이나 알바를 할 때 저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성과를 높인 경험이 있어서 업무가 일정하게 계획에 맞추어 돌아가는 공공기관과 적성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는 지사가 많아서 순환 근무를 해도 연고지 배려를 잘 해주는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연고지에서 근무하고 싶었기에 이것이 큰 이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또 어릴 적부터 제가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인 만큼 보람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4학년 2학기 때 교내에서 시행하는 라이크유 장기 현장 실습 제도를 지원했고, 그때 지원 가능한 공공기관에 근로복지공단이 있어서 6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했었는데요. 수직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조직 문화에 처음 매력을 느꼈고, 당시 재직자분들에게 공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여쭈어 보았는데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여러 민원 서류들을 다루며 민원 응대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들에게 고용산재보험과 관련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공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했었는데요. 특히 해외 연수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를 파악할 수 있었고 진로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혹시 다녀오신 국가가 어디시죠? 저는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교내 인턴십 프로그램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요즘 취업 시장의 트렌드가 신입에게도 경력을 요구하는데요. 학교 연계 인턴십을 먼저 활용하시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일반 인턴, 계약직, 정규직 순차적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교내 인턴십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다양한 성과를 냈었는데 그것이 정규직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볼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링크사업단에서 하는 라이크유 장기 현장 실습에 도움을 받았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은 인턴을 하면서 학점을 채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미리 회사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어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사 1급, 컴활 1급,
그리고 토익 700에서 750 이상은 여느 공사공단을 준비할 때 가장 범용성이 넓은 스펙이었기에 최우선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을 준비하신다면 취득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저도 한국사, 커말, 토익은 필수로 취득을 해놓은 상태였고요. 저는 조금 더 대외 활동에 집중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부산, 대구, 해외 등을 오가며 다양한 활동을 한 것이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알리오 공식 기준 2022년 신규 초임 연봉은 3,270만 원입니다. 저희도 비슷한데요. 초봉 기준 3,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아주 만족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생각보다 민원이 많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 전화나 방문같이 불특정 다수의 민원을 상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추가로 공단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법령이나 규정들에 관한 사례들이 워낙 많다 보니 조금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다 보니 도움을 드리고 나면 그만큼 보람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참여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다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외 연수, 교환학생, 복수전공, 인턴, 대외활동, 취업 프로그램, 동아리, 뭐든 모두. 베스트는 한 직무 경로를 정해놓고 한 의무를 쭉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무엇이든 도전하세요. 어떤 경험이든 의미 없는 경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에서 책도 많이 빌려서 읽어보시고요. 교내에 있는 여러 학생의 조직들에 속해보거나 각종 동아리들의 집행부 활동처럼 조직 생활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고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할 때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번뿐인 대학 생활인 만큼 공부든 경험이든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만약에 뭔가 하나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부족한 만큼 남들보다 배로 노력을 하면 분명 빛을 발하는 날이 오실 겁니다. 경험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취업 활동도 중요하지만 저학년일수록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교내에서 하는 다양한 강연들처럼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떠올려 보면서 지금의 노력을 통해 결실을 맺었을 때 얼마나 삶이 나아질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울산대학교 학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안녕.